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서 중 하나인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불리는 이 책에서 뉴턴은 그동안 연구했던 고전역학과 만류인력의 기본 바탕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연 현상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한 이 책은 자연과학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후 모든 물리학 이론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등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저술하기까지의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은 빛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굴절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1609년 갈릴레이가 만든 굴절망원경은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렌즈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렌즈에 의해 빛이 굴절될 때 그 주위에 무지개 같은 색이 나타나 망원경으로 보이는 모습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뉴턴은 굴절 망원경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실험을 계속할 수 없었기에 직접 유리가 아닌 얇은 금속판을 사용해 거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뉴턴의 반사 망원경은 비록 15cm에 불과했지만 이전에 3m에 달하던 망원경과 같은 배율을 가졌습니다. 뉴턴은 반사 망원경을 개량하여 찰스 2세의 궁정 목사로 있던 베로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1671년 말 베로 교수는 뉴턴이 만든 반사 망원경을 들고 찰스 2세 앞에 나섰습니다. 찰스 2세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망원경을 보고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반사 망원경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자 왕립학회 초기 회원인 로버트 후크였습니다. 대단한 발명품은 아니에요. 제가 8년 전에 만든 굴절 망원경이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 같군요. 후크는 이 일을 시작으로 평생 뉴턴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 일로 인해 1672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영국 왕립학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왕립학회의 회원이 되자마자 빛과 색의 신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백색광이 7가지 색의 복합이라는 사실, 색과 굴절률과의 관련 등을 논한 것입니다. 또한 1675년 망막의 간섭 현상인 뉴턴의 원무늬, 즉 뉴턴링을 발견하였는데 뉴턴링이란 평면 유리와 평볼록 렌즈의 볼록면 사이의 얇은 공기층에 의해 생기는 빛에 의한 간섭무늬 현상으로 오늘날 볼록 렌즈의 품질 검사, 평면의 검증, 망막의 두께 측정 등 미세거리 측정에 널리 쓰입니다. 뉴턴은 빛과 색의 신이론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실어 빛의 입자 이론을 주장했는데 후크는 뉴턴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뉴턴과 후크가 각자 주장했던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는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오늘날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불립니다. 1677년 연구에 박차를 가하던 뉴턴에게 슬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아이작 베로 교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왕립학회의 올덴버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올덴버그는 뉴턴의 연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덴버그가 죽자 후크가 왕립학회의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왕립학회에 보내는 논문이나 편지는 모두 후크가 제일 먼저 살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뉴턴에게 후크는 사사건건 자신을 방해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뉴턴은 마음 놓고 왕립학회에 논문과 편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뉴턴은 결국 왕립학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자신이 발견해서 발견한 업적에 대해서 점점 비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1679년 뉴턴에게 어머니가 지독한 열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어머니의 모습만 보고 자란 뉴턴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뉴턴은 고향인 울즈소프로 내려가 어머니의 곁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자 뉴턴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숨어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684년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헨리는 행성과 태양 사이의 인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년 전 발견한 혜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609년 케플러가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왜 행성이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 것인지, 그렇다면 해성도 타원 궤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헨리는 왕립학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로버트 후크,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크리스토퍼 램과 같은 최고 과학자들 사이에는 태양과 행성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설이 유행하고 있었지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립학회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도 난색을 표하자 헨리는 뉴턴을 찾아갔습니다. 헨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궤도는 어떤 모양인지 묻자 뉴턴은 주저없이 타원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헨리는 행성이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행성과 해성의 운동에 중력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뉴턴은 지금은 그 논문을 찾을 수 없으니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미심쩍어 하던 헨리는 얼마 후 뉴턴에게서 논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행성의 타원 궤도 운동에 대한 증명이 담긴 물체의 궤도 운동에 관하여 라는 논문이었습니다. 헨리는 역학에 수학이 결합된 뉴턴의 독창적인 논문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턴을 찾아가 왕립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책으로 출판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뉴턴은 1년 6개월 동안 모든 노력과 집념을 담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원고를 끝낼 무렵 왕립학회는 재정이 바닥나서 뉴턴의 원고를 책으로 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뉴턴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원고를 써달라고 했던 헨리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출판 비용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여 1687년 고전 역학의 완성판이자 물리학 사상 가장 유명한 저작물인 프린키피아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수학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